2024년 11월 15일 아침 7시 서울 구로의 오래된 시장 골목. 76세 강순애는 마지막 김밥 손님에게 1,000원을 거슬러 주며 인사를 건넸다. 이모, 이제 김밥 말기도 힘드시죠? 손님의 말에 순애는 손을 펴보이며 쓸쓸하게 웃었다. 아니야, 손이 아직은 기억해. 근데 세상은 날 잊었지. 35년간 이어온 순애 분식. 김밥 한 줄에 2,000원. 떡볶이 한 접시에 3,000원. 그 돈으로 딸을 대학까지 보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이 작은 가게가 그녀의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 손님은 하루 10명도 안 됐다. 편의점 김밥이 1,500원인 세상에서 순애의 김밥은 비쌌다. 순애는 셔터를 천천히 내렸다. 철컥거리는 소리가 뼛속까지 울렸다. 35년의 시간이 저 소리와 함께 닫히는 것 같았다. 순애는 셔터 앞에 잠시 멈춰섰다. 1989년 봄, 이 가게를 처음 열던 날이 떠올랐다. 당시 41살이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그녀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쓰러졌다. 뇌출혈.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남편은 결국 2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9살 딸과 단둘이 남았다. 순애는 울 시간도 없었다. 살아야 했다. 친구가 소개해준 이 자리에서 김밥집을 시작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15만 원. 그때는 그 돈도 큰 돈이었다. 첫날 김밥 10줄을 팔았다. 2만 원. 순애는 그 돈을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와 딸을 안았다. 지연아, 엄마가 너 대학까지 보낼게. 그날부터 순애는 하루도 쉬지 않았다. 가게 안쪽에는 낡은 철판, 다른 도마, 그리고 손때 묻은 칼이 놓여 있었다. 순애는 칼을 들어 손가락으로 나를 훑쳤다. 이 칼로 몇만 개의 김밥을 잘랐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김한장을 펴고 밥을 얹고 단무지와 시금치를 넣고 돌돌 마는 그 손놀림.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6시에 김밥을 말기 시작했다. 딸 지연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도 이 손으로 쌌다. 엄마, 친구들이 우리 김밥 맛있대. 딸이 웃으며 말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중학교 때는 학원비가 부족해서 순애가 밤늦게까지 김밥을 더 말았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 등록금을 모으려고 떡볶이 장사도 시작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지연은 대학에 갔다. 졸업식 날 지연이 순애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 손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그때 순애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손이 자랑스러웠다. 그날 저녁 딸 지연이 찾아왔다. 44세, 중견회사 격리부에서 일하는 그녀는 엄마의 손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 쉬어요. 나도 일하니까 걱정 말고. 순애는 고개를 저었다. 지연아, 나는 일 안 하면 숨이 막혀. 지연이 다시 말했다. 엄마 나이엔 이제 손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요. 쉬면서 사세요. 쉬면서 살라고?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연아, 일 못하는 게 늙는 거야. 손 못 쓰는 게 죽는 거고. 나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아.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엄마는 손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평생 손으로 벌어서 손으로 키우고 손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지연은 조용히 일어섰다. 엄마, 생각해봐요. 몸 상하면 나만 힘들어요. 그 말을 남기고 지연은 떠났다. 그날 밤 순애는 홀로 남아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송금이 마치 찢어진 천처럼 깊고 거칠었다. 검버섯이 군데군데 박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굵어져 있었다. 엄지손가락 관절이 특히 아팠다.
류머티즘 초기라고 의사가 말했었다. 하지만 순애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약값이 아까웠다. 그녀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다 폈다. 아직 움직이네. 아직은 괜찮아. 그 밤 순애는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철판 지글거리는 소리가, 김밥 마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단무지 써는 소리, 계란 부치는 냄새, 손님들의 웃음소리. 모든 게 생생했다. 새벽 4시 순애는 습관적으로 일어났다. 가게에 갈 필요가 없는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고 있었다. 하지만 순애의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다. 이제 뭘 하며 살지? 그 질문에 답이 없었다. 이틀 뒤 11월 17일 아침, 순애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다. 가게를 닫았어도 몸은 시장을 찾았다. 35년간 다닌 길이었다. 시장 골목은 예전만 못했다. 폐업한 가게가 3곳이나 보였다. 첨가물 가게, 반찬 가게, 그리고 커튼 가게. 그중 커튼 가게 앞에 쓰레기 봉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었다. 자식들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순애는 무심코 그쪽을 지나치다가 멈춰섰다. 봉투 사이로 낡은 커튼과 천조각이 보였다. 푸른색 체크무늬, 연한 아이보리색 리넨천, 꽃무늬 면직물. 순애는 쪼그려 앉아 천을 만져보았다. 이건 아직 쓸 수 있겠는데 오래되었지만 튼튼했다. 얼룩도 없었다. 색도 바래지 않았다. 그녀는 천을 몇 개 주워 장바구니에 담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순애는 개의치 않았다. 쓸 수 있는 걸 버리는 게 더 이상하지. 그녀는 천을 집으로 가져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순애는 천을 빨았다. 세탁기에 넣고 세제를 넣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그녀는 베란다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11월의 하늘은 높고 맑았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강원도 시골집. 어머니는 늘 천을 빨았다. 빨래판에 천을 대고 비누칠을 하던 그 손. 순애야, 천은 버리는 게 아니야. 헝겊이 되고 걸레가 되고 마지막엔 흙이 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니는 70이 넘어서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 밭을 일구고 김장을 담그고 천을 깁고. 손 쓰는 사람은 안 늙어. 어머니가 웃으며 말하던 그 얼굴. 순애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마지막까지 손에 바늘을 들고 있었다. 장례식 날 순애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지만 여전히 거칠었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다. 그날 저녁 순애는 오래된 재봉틀을 꺼냈다. 베란다 창고 깊숙이 박혀있던 검은색 수동 재봉틀. 40년 전 딸 옷을 만들 때 쓰던 기계였다. 먼지를 닦았다. 녹이 슬어 있었지만 바늘은 그대로였다. 순애는 기름을 조금 쳤다. 발판을 밟아보았다. 삐걱거렸지만 움직였다. 바늘이 위아래로 움직이자 철컥거리는 소리가 방을 채웠다. 이 소리 아직 살아있네. 순애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말린 천을 펴고 가위로 잘랐다. 가방 모양으로 30cm씩 4조각. 안감까지 넣으려면 8조각이 필요했다. 손이 떨렸다. 40년 만에 다시 잡는 가위였다. 하지만 손은 기억하고 있었다. 천을 자르는 법을, 바느질하는 법을. 순애는 천을 이어 에코백을 만들었다. 손이 떨려 바느질선이 삐뚤삐뚤했지만 천은 단단하게 이어졌다. 첫 번째 가방이 완성되었다. 순애는 그것을 들어보았다. 무게가 있었다. 튼튼했다. 그녀는 가방을 어깨에 메보았다. 꼭 맞았다. 나쁘지 않네.
밤 9시 이웃집 초등학생 민수가 놀러 왔다. 할머니, 뭐해요? 응, 가방 만들어. 민수는 가방을 보더니 눈을 빛냈다. 할머니, 이거 팔아요? 팔긴 뭘 팔아. 그냥 쓰레기 주워 만든 거야.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재활용은 멋진 일이라고요. 지구를 살리는 거래요. 민수의 말에 순애는 처음으로 웃었다. 그래. 그럼 할머니가 지구를 살리는 거네? 네. 할머니 멋있어요. 민수는 가방을 만져보았다. 할머니, 저도 하나 갖고 싶어요. 그래, 만들어줄게. 그날 밤 순애는 천을 더 모아뒀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시장에 나가버려진 천을 주었다. 사람들이 버린 옷, 커튼, 이불보, 쓸만한 것들을 골라 집으로 가져왔다. 그래, 이건 쓰레기가 아니야. 다시 쓰는 거야. 순애는 재봉틀 앞에 앉아 밤새 바느질을 했다. 손끝이 저렸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40년 만에 다시 느끼는 감각이었다. 무언가를 만드는 기쁨, 손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기쁨, 김밥을 말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김밥은 먹으면 사라졌다. 하지만 가방은 남았다. 오래 쓸 수 있었다. 오래 가는 게 좋아. 순애는 혼잣말했다. 재봉틀 소리가 밤을 채웠다. 철컥, 철컥. 그 소리는 순애에게 새로운 심장 소리 같았다. 그날 밤 순애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김밥집 문을 닫은 이후 처음이었다. 며칠 후 토요일 오후 2시 딸 지연이 엄마 집에 찾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재봉틀 소리가 들렸다. 엄마, 또 하고 있어요? 지연은 신발을 벗으며 물었다. 순애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응, 그냥 심심해서. 지연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천 조각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고 가방 5개가 완성되어 줄에 걸려 있었다. 색깔도 다양했다. 파란색, 노란색, 회색, 꽃무늬. 엄마 시장에서 뭐 한다면서요? 또 천 줍고 다녀요? 순애는 손을 멈췄다. 응, 버린 거 주워서 쓸만하게 만들어.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사람들 다 봐요. 체면 좀 생각해요. 순애는 실을 자르며 조용히 말했다. 체면이 밥이 돼? 엄마 그게 아니라 내 손이 아직 쓸모 있는데 그걸 버리는 게 더 부끄럽지. 지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바라보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 손톱 밑에는 실밥이 끼어 있었고 손가락 끝은 바늘에 찔린 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단단하게 바늘을 쥐고 있었다. 엄마, 세상은 그런 걸 몰라요. 나이 들면 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지연아, 나한테 쉬는 건 죽는 거야.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몰라. 손 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어지는지. 아침에 눈 뜨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지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엄마가 김밥집 문 닫은 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새벽에 자다 깨서 울던 소리도 들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는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지연은 말할 수 없었다. 엄마가 시장에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의 그 부끄러움을, 회사 동료가 내 엄마 요즘 뭐해?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던 그 순간을, 엄마,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지연이 말했다. 지연아, 건강은 일할 때 유지되는 거야. 쉬면 더 빨리 늙어. 엄마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일 그만두고 2년 만에 치매 온 사람 셋이야. 순애의 말에 지연은 할 말이 없었다. 순애는 계속 말했다. 그럼 내가 알려줄게. 천도 사람도 버리면 안 된다고.
다시 쓸 수 있는 건 다시 써야 해. 내 손도 마찬가지야. 순애는 실을 다시 깨었다. 그 손이 조금 떨렸지만 단단했다.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가 만든 가방을 하나 집어들었다. 생각보다 튼튼했다. 바느질선은 삐뚤었지만 천은 꼼꼼하게 이어져 있었다. 손잡이도 단단했다. 지연은 가방을 어깨에 매보았다. 무게가 있었다. 묵직하고 따뜻했다. 엄마, 이거 하나 가져가도 돼요? 그래. 가져가. 내가 쓸 줄 알았어. 그날 밤 지연은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가방을 계속 만졌다. 천의 질감이 거칠었지만 단단했다. 엄마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지하철역을 3개 지나갈 때쯤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물었다. 가방 예쁘네요. 어디서 샀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우리 엄마가 만들었어요. 와, 손재주 좋으시네요. 요즘 이런 업사이클링 가방 비싸던데. 지연은 그 단어를 처음 들었다. 업사이클링. 집에 도착해서 그녀는 검색했다. 화면에 여러 기사가 떴다. 버려진 소재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 지연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엄마가 하던 일에는 이름이 있었다. 그것도 멋진 이름이. 지연은 가방을 꼭 안았다. 창밖으로 밤 풍경이 흘러갔다. 그날 밤 지연은 엄마를 다시 생각했다. 76세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한 엄마를, 손을 놓지 않은 엄마를.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다. 엄마 미안해요. 이해 못해서. 며칠 후 수요일 아침 9시 순애는 시장에 나갔다. 손에는 가방 2개를 들고 있었다. 하나는 파란 체크무늬, 하나는 꽃무늬였다. 시장 입구에서 장사하던 상인 옥분이 그녀를 불렀다. 순애야, 그거 뭐야? 옥분은 68세, 30년 넘게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온 여자였다. 아, 그냥 천 주워서 만든 가방이야. 순애가 대답했다. 옥분은 가방을 들여다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바느질이 꼼꼼했다. 안감도 제대로 되어 있었다. 이거 예쁘다. 나 하나 사도 되냐? 그냥 가져. 남는 건 천이야. 어차피 버려진 거였어. 그래도 값은 받아야지. 손값이라는 게 있잖아. 넌 밤새 이거 만들었잖아. 옥부는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다. 순애는 손을 저었다. 아니야, 그냥 줄게. 야, 그럼 내가 미안하지. 받아. 안 받으면 나 안 가져갈 거야. 옥부는 그녀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다. 순애는 어쩔 수 없이 받았다. 10,000원. 35년 만에 김밥이 아닌 다른 것으로 번 첫 돈이었다. 그 돈이 손에 쥐어지자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오후 옥부는 가방을 들고 장사를 했다. 채소를 담은 비닐봉지를 가방에 넣으니 딱 맞았다. 튼튼했다. 무게도 잘 견뎠다. 손님들이 하나둘 물어보기 시작했다. 언니, 그 가방 어디서 샀어요? 요즘 그런 거 유행이던데. 순애 할머니 작품이야. 김밥집 하시던 분. 직접 천 주워서 만드신대. 진짜 단단해. 와, 손으로 만든 거예요? 나도 하나 갖고 싶은데요. 옥부는 순애가 있는 곳을 가리켰다. 그 말을 들은 손님은 순애를 찾아갔다. 순애는 생선가게 앞에서 고등어를 고르고 있었다. 할머니, 가방 만드신다면서요? 50대 초반 여자였다. 네, 그런데요. 저도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얼마예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다. 10,000원이요. 10,000원이요? 그것밖에 안 해요? 천도 공짜고 시간도 많으니까요. 아니에요. 적어도 20,000원은 받으셔야죠. 손님은 20,000원을 내밀었다. 지금은 없는데 만들어 드릴까요? 네.
색깔은 밝은 색으로 부탁드려요. 그날 저녁 순애는 주문 3개를 받았다. 모두 시장 상인들이었다. 그녀는 놀라면서도 기뻤다. 내 손이 아직 필요하구나. 그날 밤 순애는 가방 3개를 만들었다. 하나는 파란 체크무늬, 하나는 회색 무지, 하나는 빨간 꽃무늬였다. 밤 11시까지 재봉틀을 돌렸다. 손이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각 가방마다 작은 메모를 달았다. 연필로 쓴 메모였다. 오래 쓰세요. 강순의 올림. 다음 날 아침 순애는 가방을 들고 시장에 나갔다. 주문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정말 튼튼해요. 마트 가방보다 나아요. 한 상인이 말했다. 세탁기에 돌려도 되나요? 다른 상인이 물었다. 응, 그냥 빨면 돼. 천이니까. 색도 잘 안 바래.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다. 상인들은 만족스러워했다. 그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다음 주 순애는 하루에 2개씩 가방을 만들었다. 더 만들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많이보다 오래. 그게 내 방식이지. 손님은 점점 늘어났다. 시장 상인만이 아니었다. 손님들도 가방을 주문했다. 할머니, 저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제 어머니 생신 선물로 하나 갖고 싶어요. 주문이 밀렸다. 순애는 메모장에 이름을 적었다. 김옥자, 이영희, 박정숙, 최미란, 손정아. 15명. 순애는 메모장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15명이나 있네. 그날 밤 순애는 재봉틀 앞에 앉아 천천히 바느질했다. 시장에 소문이 퍼졌다. 순애 할머니 가방은 달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순애의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35년간 김밥을 말던 그 손이 이제는 천을 잇고 있었다. 그날 밤 순애는 창문을 열었다. 11월에 찬 바람이 들어왔다. 하지만 방은 따뜻했다. 재봉틀 소리가 따뜻하게 울렸다. 그런데 12월 초 문제가 생겼다. 시장 도매상 박 사장이 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이다. 불법 판매 행위라며. 박 사장은 60대 초반 시장에서 자파를 도매로 파는 사람이었다. 중국산 에코백을 1000개 단위로 들여와 소매상들에게 팔았다. 개당 3,000원씩. 그런데 최근 몇 주 사이 주문이 뚝 끊겼다. 상인들이 순애의 가방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박 사장은 화가 났다. 76세 할머니 하나 때문에 내 장사가 망하다니. 그는 구청에 전화를 걸었다. 불법 판매 신고합니다. 허가도 없이 시장에서 물건 팔아요. 며칠 뒤 12월 5일 오전 구청 민원 담당 직원이 순애를 찾아왔다. 30대 중반의 젊은 공무원 김현수였다. 어르신,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자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순애는 당황했다. 시장 한쪽 벤치에 앉아있던 그녀는 손을 떨었다. 내가 장사한 것도 아닌데 그냥 주문 받아서 만들어준 거예요. 김현수는 순애의 손을 보았다. 거칠고 나이 든 손. 손가락은 바늘에 찔린 자국투성이었다. 하지만 그 손엔 힘이 있었다. 어르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가방들을요. 순애는 조용히 설명했다. 나 그냥 천을 살려보려던 거였어요. 버린 천 주워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김밥집 문 닫고 나서 손이 놀아서요. 김현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순애가 만든 가방 하나를 집어들었다. 꼼꼼한 바느질, 단단한 천, 안감까지 제대로 되어 있었다. 어르신, 이거 정말 버린 천으로 만드신 거예요? 네. 시장에 버려진 커튼, 옷, 이불보 주어서요. 김현수는 미소 지었다. 그럼 재사용 활동으로 신고하세요.
판매가 아니라 제작비 실비 공급으로요. 재활용 운동으로 등록하면 괜찮아요. 정말요? 그럼 제가 계속할 수 있어요? 네. 다만 간판에 제작비 실비라고 명시하시고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걸 표시하세요. 김현수는 메모지에 적어주었다. 순애는 그 종이를 꼭 쥐었다. 그날 순애는 붓으로 종이에 글씨를 썼다. 제사용 청가방 제작비 실비 1만 원 붓글씨는 삐뚤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다. 버려진 천을 다시 살립니다. 강순애. 다음 날 순애는 그 종이를 시장 벤치 옆 벽에 붙였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섰다. 할머니, 멋있어요. 한 대학생이 말했다. 요즘 이런 거 필요해요. 환경 생각하는 거잖아요. 김현수 직원은 떠나며 말했다. 어르신, 좋은 일 하고 계세요. 응원합니다. 순애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다. 76년을 살며 처음이었다. 그녀는 종이를 벽에 꼭 붙이고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다. 바늘이 움직이며 천을 이어갔다. 철컥, 철컥. 그 소리가 순애에게는 희망처럼 들렸다. 한편 박 사장은 화가 났다. 구청에 신고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순애의 가방은 더 인기를 끌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누가 신고했대요. 그래도 할머니 계속하신대요. 당연하지. 좋은 일 하시는데. 박 사장은 입맛이 쓰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날 밤 순애는 재봉틀 앞에 앉아 생각했다. 누가 신고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천을 살린 거야. 사람도 살린 거고. 그날 밤 순애는 가방 하나를 마저 완성했다. 연두색 천이었다. 봄을 닮은 색이었다. 그녀는 가방에 메모를 달았다. 힘든 날도 있지만 오래 쓰세요. 강순애.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렸다. 하지만 순애의 방은 따뜻했다. 12월 중순부터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 순애의 작은 작업 공간 앞에는 늘 사람이 몰렸다. 손님만이 아니었다. 다른 상인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도 해볼까? 우리 가게 앞에 버려진 앞치마 있는데. 좋은 생각이네. 우리 점포 앞에 걸면 손님들이 좋아하겠어. 어느 날 시장 상인회장 김철수가 찾아왔다. 65세, 정육점을 30년째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순애 씨, 우리 시장 입구에 재활용 부스 만들면 어때요? 환경 캠페인으로요. 내가요? 나는 그냥 어르신 아이디어로 시작하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한대요. 12월 말 시장 입구에 작은 공간이 생겼다. 상인회에서 빈 점포 하나를 내주었다. 제사용 청가방 만들기 강순의 작업실 간판은 소박했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순애는 하루에 3개씩 가방을 만들었고 토요일에는 시민들에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이렇게 천을 접고 이렇게 바느질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50대 주부, 30대 직장인, 심지어 20대 대학생들도 왔다. 할머니,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 덕분에 시장이 따뜻해졌어요. 한 손님이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순애는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구나. 그 무렵 지역신문 기자 이수진이 순애를 찾아왔다. 40대 중반의 여성 기자였다. 어르신,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요즘 시장에서 소문이에요. 순애는 어색해하며 대답했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기자는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손이 대단한 거예요.
76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기자는 순애의 손을 사진으로 찍었다. 거칠고 주름진 손. 하지만 그 손에는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순애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다. 김밥집 35년 이야기, 딸을 혼자 키운 이야기, 그리고 천을 주워 가방을 만들기 시작한 이야기. 1월 10일 기사가 실렸다. 버려진 천으로 시장을 바꾼 76세 여성 강순애 씨 제목이었다. 기사는 지역신문뿐 아니라 SNS로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 생각나네요. 이런 분들이 진짜 어른이죠. 나도 천 죽고 싶어요. 구로 시장 꼭 가봐야겠어요. 회사에서 퇴근하던 딸 지연은 동료 수진이 보내준 링크를 클릭했다. 화면에는 엄마의 사진이 있었다. 재봉틀 앞에 앉아 천을 이어붙이는 엄마의 모습. 지연은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다. 사진 속 엄마는 행복해 보였다. 김밥집 하던 때보다 더. 지연아, 이거 내 엄마 아니야? 수진이 물었다. 응, 우리 엄마. 대단하시다. 나도 이런 엄마 있었으면 좋겠어. 76세에 이런 걸 시작하다니. 지연은 휴대폰을 꼭 쥐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퇴근길에 시장에 들렀다. 엄마는 작업실에서 천을 이어붙이고 있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다. 지연은 멀찌감치 서서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웃고 있었다. 76년을 살며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다. 엄마, 기사 봤어요. 지연이 다가가 말했다. 순애는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다. 부끄럽더라. 사진도 못생기게 나왔어. 엄마 예뻐요. 진짜로. 지연의 말에 순애는 웃었다. 지연아, 넌 원래 착했어. 다만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그날 밤 순애는 기사를 출력해서 벽에 붙였다. 사진 속 자신의 손을 보며 생각했다. 이 손 아직 쓸모 있구나. 76년 만에 알았네. 4월 초 봄이 왔다. 시장 입구에 작은 현수막이 걸렸다. 강순애 어르신 감사합니다. 당신의 손이 우리 시장을 살렸습니다. 누가 걸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순애는 그 현수막을 보며 멈춰섰다. 내가 시장을 살렸다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났다. 그날 오후 시장 상인회장 김철수가 다시 찾아왔다. 할머니, 4월 15일에 봄맞이 행사 있어요. 거기서 대표로 나와주세요. 내가 뭘 해요? 나는 말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오래가는 손은 강순의 손밖에 없다고. 할머니가 안 나오시면 행사가 의미가 없어요. 순애는 거절하려 했지만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다. 할머니, 이건 어르신을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자리예요. 할머니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잖아요. 4월 15일 토요일. 행사 당일 아침, 순애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긴장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옷장에서 오래된 한복을 꺼냈다. 딸 결혼식 때 입었던 연분홍색 한복이었다. 10년 만에 꺼내는 옷이었다. 손을 떨며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자신이 보였다. 내가 무대에 선다고? 두렵기도 했지만 가슴 한쪽이 설렜다. 그녀는 천천히 시장으로 향했다. 걸어가는 동안 여러 기억이 스쳐갔다. 35년 전 첫 김밥을 말던 날, 딸이 대학 합격증을 들고 오던 날, 그리고 셔터를 내리던 그 쓸쓸한 날. 나는 오래 살았구나.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살아있구나. 오후 2시. 시장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다. 100명이 넘었다. 상인, 손님, 지역 주민들. 모두 순애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다. 무대 옆에서 순애는 떨리는 손을 주물렀다. 회장이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말씀하시면 돼요. 나 말을 잘 못해요. 떨려요. 괜찮아요. 마음만 전하면 돼요. 할머니 마음은 다들 알아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이 호명되었다. 강순애 어르신, 나와주세요. 박수 소리가 터졌다. 크고 따뜻한 박수였다. 순애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다리가 떨렸다. 76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본 적은 처음이었다. 무대 위에서 바라본 사람들. 그들은 모두 순애를 바라보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사람들은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순애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평생 손으로 살았어요. 김밥 말고, 천 줍고, 가방 만들고. 그게 전부였어요.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버려진 천이 다시 쓰일 줄은 몰랐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버려진 사람은 없어요. 다만 누군가가 손 내밀면 다시 펴지는 거예요. 천도 사람도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버려진 줄 알았어요. 김밥집 문 닫고 손이 쓸모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 손을 다시 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시장 안에 박수 소리가 퍼졌다. 박수는 점점 커졌다. 사람들이 일어났다. 기립박수였다. 순애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76년을 살며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박수를 받았다. 무대 아래 딸 지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엄마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다. 엄마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단단했다. 행사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순애에게 다가왔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다. 나도 천 좀 줍고 싶은데 어디서 구해요?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길을 보세요. 세상엔 버려진 게 많아요. 그걸 다시 보면 보물이 돼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해볼게요. 손이 아직 움직이거든요. 순애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같이 해요. 손은 혼자보다 같이 쓸 때 더 따뜻해요. 그날 밤 순애는 집으로 돌아왔다. 손이 많이 아팠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그녀는 한복을 벗으며 생각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어. 행사가 끝난 다음 날 일요일 아침 10시 딸 지연이 엄마 집에 찾아왔다. 손에는 꽃다발과 케이크가 들려 있었다. 엄마, 축하해요. 순애는 놀라며 문을 열었다. 뭘 축하해? 그냥 말 좀 한 건데. 어제 행사요.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사람들 다 울던데요. 순애는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부끄럽더라. 사진도 이상하게 나왔을 거야. 그냥 손이 가는 대로 했을 뿐이야. 지연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엄마 손 진짜 오래 갔네요. 76년이나. 이 손 아직 따뜻하지? 응. 엄마 손은 예쁘진 않아도 단단해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손이에요. 둘은 함께 부엌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다. 오랜만에 모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다. 지연이 천천히 물었다. 엄마, 왜 하신 거예요? 천 줍고 가방 만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 안 되셨어요? 순애는 찻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지연아, 사람은 쓸모가 있어야 해. 나이 들어도 아파도 손이 움직이면 살 수 있어. 그게 나한테는 숨 쉬는 것보다 중요했어. 손 못 쓰는 날이 오면 그때 죽는 거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이해 못해서 체면 생각하라고 한 거. 괜찮아. 넌 내 방식으로 산 거잖아. 나도 내 방식으로 살았고
순애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지연아, 너도 힘들었을 거야. 나 때문에. 엄마가 쓰레기 줍는다고 창피했을 거야.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 지연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사진첩이었다. 엄마, 이거 기억하세요? 순애는 사진첩을 넘겼다. 지연이 초등학생 때 사진. 김밥집 앞에서 찍은 사진. 순애와 지연이 함께 웃고 있었다. 이때 엄마가 처음으로 내 도시락 쌌던 날이에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순애는 사진을 만지며 말했다. 그랬지. 너 김밥 3줄 먹었잖아. 엄마 손맛이 제일 좋았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나 사실 무서웠어요. 엄마가 김밥집 문 닫고 나서 엄마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는 엄마가 다시 커진 것 같아요. 순애는 딸을 안았다. 44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안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지연이 돌아간 후 순애는 작업실로 갔다. 가방 하나를 마저 완성해야 했다. 이번엔 연두색 천이었다. 봄을 닮은 색이었다. 순애는 천을 펴고 바늘을 꿰었다. 바느질선이 조금 삐뚤었지만 마음은 고르게 펴졌다. 재봉틀을 밟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35년간 김밥을 말았지. 그 손으로 이제는 천을 잇는구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4월의 밤은 따뜻했다. 순애는 혼잣말했다. 예쁘게는 몰라도 오래가게 만들었으니까 됐지.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부드러웠다. 빗소리 속에서 재봉틀이 천천히 돌아갔다. 철컥, 철컥. 그 소리는 순애의 심장 소리 같았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바늘을 다시 꿰었다. 손이 기억하는 한 그녀는 계속 만들 것이다. 버려진 천처럼, 버려진 사람처럼 보이는 것들을 다시 펴서 다시 쓸 수 있게. 순애는 가방에 마지막 메모를 달았다. 연필로 또박또박 썼다. 오래 쓰세요. 세상에 버려질 것은 없습니다. 강순의 올림. 메모를 다는 순간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도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76세, 새로운 시작을 한 자신이 증명이라는 것을. 그날 밤 순애는 작업실 벽에 붙은 메모들을 바라보았다. 주문 명단. 김옥자, 이영희, 박정숙, 최미란, 손정아. 23명. 모두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내일도 누군가 찾아올 것이다. 가방을 주문하러. 혹은 만드는 법을 배우러. 순애는 그들을 기다렸다. 77세.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지 5개월째. 순애의 손은 여전히 바빴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김밥을 말 때보다 셔터를 내릴 때보다 훨씬 더 편안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아니, 지금이 가장 살아있는 것 같아. 순애는 생각했다. 창밖으로 봄비가 그쳤다. 빗소리가 멈추고 재봉틀 소리만 방을 채웠다. 철컥, 철컥. 그 소리는 순애에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그녀는 바느질을 계속했다. 밤이 깊어갔지만 순애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 손이 움직이는 한 그녀는 살아있었다. 책상 위에는 내일 만들 천들이 쌓여 있었다.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모두 버려졌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들이었다. 순애는 마지막 바느질을 마치고 실을 끊었다. 가방이 완성되었다. 그녀는 가방을 들어보았다. 묵직했다. 오래 갈 것 같았다. 순애는 가방을 조심스럽게 접어 책상 위에 놓았다. 내일 아침 이 가방을 받을 사람은 얼마나 기뻐할까.
순애는 상상하며 웃었다. 불을 끄고 방을 나서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재봉틀을 쓰다듬었다. 내일 또 보자. 우리. 그날 밤 순애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76년 중 가장 편안한 잠이었다.